안녕하세요. 예전에 미국 여행을 갈 때 가져가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짧게 영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홍콩에 여행을 갑니다. 며칠 뒤면 홍콩에 여행을 가고 이 영상은 아마 제가 홍콩 여행을 끝낼 때쯤에 업로드가 될 것 같은데요. 한국에 있을 때는 홍콩 여행이 쉽게 느껴졌고 여러 가지 항공사들도 있고 저렴한 항공기도 많다고 생각했는데요. 다카에서 홍콩을 왕복하는 비행기는 생각보다 많지 않고 원하는 시간대도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가격은 평균 2배였어요. 그래서 남편과 저의 항공료 왕복비가 거의 보통 한국에서 싱가포르 왕복하는 비용 정도로 좀 비싸게 느껴져서 이번에는 홍콩 여행을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거의 2달 전부터 홍콩 여행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적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디를 가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볼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가는 날이 1월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에선 따뜻하다고 느낄 수 있는 기온이지만 올해 방글라데시는 작년보다 꽤 따뜻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낮 기온이 26도 정도로 홍콩의 기온은 방글라데시에 비해서 약간 쌀쌀하더라고요. 12도에서 19도로 분포가 많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말하기에는 홍콩섬 자체가 주변에 바다이고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그냥 가을 봄처럼 낮 기온만 생각하고 옷을 가져가면 많이 추울 거다라고 해서 밤에 입을 옷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하긴 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 정도의 두꺼운 니트를 입거나 아니면 얇은 옷을 겹쳐 입고 정량 패딩이나 두꺼운 가디건을 밤에 더 입으면 좋다 해서 저는 사실 얇은 경량 패딩이 없는 상태라 옷은 좀 더 고민을 해보고 홍콩 여행 브이로그에서 제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그리고 온도는 어떤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홍콩 여행에서 가장 먼저 봤던 것은 옥토퍼스 카드인데요. 트램이나 버스, 지하철, 페리, 편의점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제가 한국에 있으면 훨씬 편리하고 쉽게 옥토퍼스 카드를 미리 구입하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보여주고 찾기만 하면 되고 충전도 공항에서 바로바로 현금을 뽑아서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공항에 새벽 4, 5시쯤 도착하는 비행기예요. 옥토퍼스 카드를 교환하는 곳이 아침 8시에 문을 연다고 하는 거예요. 다카 공항에서 미리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저희는 좀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또 저와 남편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료 2명도 같이 가서 저희 같은 경우는 4명이 이동하는데 고속철도를 이용하면 더 좋지만 저희가 예약한 르네상스 호텔이 완차이역 중심으로 있는데 고속철도를 타고 가면 결국 지하철이나 택시나 한 번 더 갈아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짐도 많이 가져가고 4명이 움직이니까 르네상스 호텔에서 차 한 대를 공항으로 오라고 렌트를 미리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많이 다를 것 같고 여행 일정은 3박 5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도착한 날 오전부터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4일 정도를 열심히 여행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해봤어요. 그래서 첫째 날에는 센트럴역을 중심으로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하고 또 빅토리아 피크 트램을 미리 클룩으로 예약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스카이 테라스도 같이 패키지로 2인에 58,000원으로 예약을 했거든요. 그 다음 날에는 침사추이로 건너가서 페리를 타고 가보고 또 침사추이에 있는 하버시티 쇼핑몰이나 K11 뮤제오 그리고 몽콕 쪽에 몽콕 포시장 이런 곳도 찾아봤어요. 그래서 낮에는 그쪽 위주로 있다가 밤에는 또 심포니 오브 라이트로 야경을 구경을 할 거라서 이제 2날은 야경을 집중해서 세 번째 날은 관광지는 아니지만 이제 트램을 타면서 중간중간 현지인들에게 잘 알려진 곳이라던가 이런 로컬적인 분위기가 있는 곳으로 가려고 했어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한국인 분들이 많이 가는 맛집들도 비슷비슷하게 다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곳에 가보지 않아서 가보고 싶기도 하고 또 남편 친구분의 아내분이 홍콩인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에게 물어봐서 홍콩인들의, 현지인들의 맛집도 한두 곳은 가보지 않을까 싶어요. 이 1월의 날씨가 한국보다는 따뜻하지만 바람이 분다고 해서 옷을 여름처럼 자유롭게 입긴 어려울 것 같고 또 하루 종일 야외에 있어야 되는데 과연 괜찮을까라는 생각도 했고 저희는 예전에 도쿄 디즈니랜드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홍콩 디즈니랜드는 도쿄보다는 작다. 그래서 어린 아이가 있으면 가면 좋고 정말 디즈니랜드에 처음이라면 가봐도 좋지만 만약에 빡빡한 일정이라면 좀 굳이 많이 추천하진 않는다. 그래서 제가 또 미국에 가면 디즈니 월드를 갈 예정이라 그것은 일정에서 저희가 했고요. 빅보스 나이트 투어도 솔직히 고민을 많이 하긴 했는데 밤에 야경을 보고 싶어서 하는 건데 2층에 앉으면 이 바람이 셀까 추울까라는 생각에 미리 예약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행을 갔다 와서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홍콩 여행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은 이 정도고요. 혹시 1월에 홍콩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이 있으면 저에게 추천할 만한 곳이라던가 옷차림에 대한 것이라던가 주의사항에 대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항상 여행 짐을 여러 번 싸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어디에든 가지고 다니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간단하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먼저 여행 짐을 싸시다 보면 항상 파우치들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저는 파우치도 좋아하지만 보통 이런 지퍼백을 많이 활용하거든요. 이거 너무 여러 번 써서 흐릿흐릿한데 이런 큰 종류의 지퍼백은 충전기들을 넣으면 찾을 때도 잘 보이고 뭐 물기 같은 거 닿더라도 전기 제품을 넣었을 때 조금 보호가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많이 갖고 다니고 이런 크기라던가 아니면 약 같은 거 넣을 때 이 정도의 크기 다이소에서 구매했던 것들이거든요. 한국에 갈 때마다 이런 지퍼백 구매해서 오면 두고두고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닐봉지나 지퍼백 그리고 파우치라면 저는 이렇게 얇은 소재의 파우치를 좋아해요. 부피도 작고 생각보다 파우치 자체의 부피가 얇으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홍콩 여행에서 꼭 많이 구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니쿠키라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먹어보고 싶은데 제니쿠키가 양이 많고 무겁대요. 한두 개만 사더라도 두 개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런 휴대하기 좋은 방수가 되는 얇은 장바구니 미니백에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작은 백에도 이렇게 막 뿌려가지고 넣어도 먹고 그냥 꺼내서 그런 무거운 제품을 담을 때 여행 다니면서 들고 다니기에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거 꼭 가지고 다니고 뭐 굳이 이런 것이 없으면 보통 옷가게에서도 옷을 사면 이런 부직포 같은 걸 버스트백이라고 하나 이런 걸 주는 경우가 있으면 저는 이런 거 항상 모아놔요. 이렇게 가볍고 들고 다니기 좋고 이런 거 꼭 필수로 뭐든지. 홍콩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친환경을 생각해서 호텔마다 일회용품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곳이 많다고 하거든요. 서가에 갔던 다카이느 르네상스나 웨스틴 호텔은 일회용 칫솔 치약이 있었어요. 제 것을 늘 들고 다니긴 해요. 항상 확신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물론 칫솔 치약도 꼭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미국 호텔 같은 경우는 제가 말했듯이 슬리퍼가 없는 곳이 많거든요. 그리고 비행기에서도 이런 거 가지고 다니면 그냥 발도 편하게 있을 수 있고 하나쯤은 제가 넣어서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호텔에서 샤워캡 이런 거 잘 안 쓰지만 저는 꼼꼼하게 다 들고 와요. 이거를 보통 어떻게 쓰냐면 샤워캡을 펼치면 비닐로 이렇게 고무줄도 있고 꽤 유용한 점이 뭐냐면 그걸 예를 들면 흙이 묻거나 물이 묻은 신발 같은 거를 이렇게 한 짝씩 껴놓으면 비닐봉지가 없을 때 유용하게 쓸 수도 있고 또 뭐 샤워를 할 때나 액세서리 같은 거 뭔가 담아둬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샤워콕 펼쳐가지고 거기에다가 넣어놓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샤워캡 은근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이건 미국에서 구매했던 건데 작은 린트롤러 이거 돌돌이라고 하죠. 또 니트 같은 옷들이나 스타킹 같은 데 먼지가 잘 묻기 때문에 제가 작은 거 이런 거는 하나씩 들고 다녀요. 이건 10년째 제가 들고 다니는 세면용품용 파우치예요. 물론 제일 좋은 건 요즘에 보면 여행용으로 이렇게 고리 걸어둘 수 있는 화장실에서 쓰는 파우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항상 이걸 쓰던 거라 세면용품용들은 이렇게 물 빠짐 잘 되는 파우치
이것도 1,000원짜리였는데 10년간 끄떡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홍콩도 전압 이런 게 달라서 꼭 이런 멀티탭은 어디에서나 늘 가지고 다니면 좋고, 보통 호텔에서 많이 빌려주기도 한다고 하지만 성격상 제 거를 다 들고 다녀야 마음이 안심되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해도 더 필요하면 호텔에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시긴 할 거예요. 방글라데시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주로 더운 나라들은 홍콩도 마찬가지고 에어컨만 작동을 해서 겨울에 한 12도, 14도 이 정도 되는 날씨에 히터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매우 추울 수 있기 때문에 잠옷으로 약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니트 아니면 겨울 잠옷을 가져가면 1월엔 좋을 것 같아서 저도 겨울 잠옷을 가져갈 거고요. 미국은 어떤 음식점이나 가도 냅킨이 정말 후해요. 이렇게 미국 식사 같은 경우가 먹으면서 냅킨으로 계속 입을 닫고 먹고 닫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인들은 보통 냅킨도 음식점에서 평균적으로 2장씩 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홍콩이나 아시아 이런 데서는 냅킨을 꼭 두고 먹는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물티슈 10개 들었더라고요. 이것은. 그리고 작은 휴대용 미니 티슈는 꼭 들고 다니면 편한 것 같아요. 이럴 날씨는 모기나 곤충들이 막 다니는 시기는 아니라서 이런 것은 필요가 없겠지만, 혹시 2월 이후에 봄, 여름, 가을 이 시기에 동남아시아 이렇게 더운 나라 오신다면 정말 필수적인 게 이런 거 있죠. 모기를 피할 수 있는 약들. 저는 방글라데시에 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크림 진짜 좋아요. 이거 몸에 바르고 있으면 8시간 정도 모기를 좀 쫓아주거든요. 근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모기 기피제가 미국용, 한국용가 있습니다. 이것도 있고, 또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거, 얘는 그냥 올퍼스처럼 또 뿌리는 거. 저는 정말 모기 밥이 쉽게 되는 체질이라 방글라데시에서도 그냥 겨울에 모기가 그냥 막 있어요. 그냥 공기 중에 산소처럼. 그래서 나가서 뭐라고 하죠? 높은 층에 있는 음식점은 그래도 괜찮은데 그냥 1층에 바로 들어가는 음식점은 또 문을 열었다 닫았다 이게 심하고 밤이 되면 불을 켜놓기 때문에 모기들이 그냥 여기 내 세상이다 하고 막 들어와요. 뭐 어느 날은 제가 다리에 10개씩 정말 거짓말 안 하고 20개 이상이 되는 정도로 모기가 막 이렇게 그때 이후로 충격적이라서 제가 입은 것은 뭐 어디를 가든지 꼭꼭꼭 들고 다니거든요. 꼭 겨울이 아닌 따뜻한 기온, 그러니까 20도 이상이 넘는 날씨에 나라를 가신다. 무조건 모기 물리는데 바르는 크림. 꼭 모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곤충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버물리 아시죠? 선물 받고 제가 구입했던 것들 귀한 약들이에요. 향수보다도 모기약을 꼭꼭 챙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지 않지만 홍콩에도 리펄스베이 같은 해변가들이 있더라고요. 조금 더 여유롭게 홍콩에 가신다면 그런 바닷가에도 가실 수 있는데 그럴 때 이제 휴대용 피크닉 매트 정도는 가볍기 때문에 들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으로 홍콩 여행 계획과 또 홍콩 여행을 위한 짐 싸기 영상까지 촬영을 해봤습니다. 마카오를 6년 전에 엄마와 이맘때쯤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마카오를 갔을 때 홍콩을 가보지 못해서 두고두고 너무너무 궁금했거든요. 항공권이 비쌌던 만큼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홍콩 여행을 하고 또 안전하게 즐겁게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